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 결과를 두고 질책을 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접 개입한 걸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언하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1심 재판부에 의원직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의 권한이란 점을 판결에 담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헌재의 권한이라며 법원에서 담당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처는 다시 2심 재판부에도 입장을 전달하고 행정처 입장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며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느냐는 취지로 질책하고 이에 따라 다시 2심 재판부에도 의견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임종원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질책과 지시에 맞춰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재판 개입을 지시했던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된 지 하루 만인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금 전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전해져 있는데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오늘 임 전 차장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어제 새벽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녹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이곳 검찰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쯤인 저녁 7시쯤 조사를 마치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오늘은 향후 수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서로 입장을 듣는 정도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전에 4차례 소환된 임 전 차장은 상당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어제 이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영장을 발부한 만큼 임 전 차장도 진술 태도나 심경을 앞으로 좀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도 임 전 차장 측이 앞으로 윗선 수사에 조금 협조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해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를 저희가 뉴스룸을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요한 거는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을 분류한 것은 이렇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좀 보시겠습니다. 법원의 위상을 높이고 또 대내외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했다. 또 부당한 방식으로 법원 조직을 보호했다. 그리고 공보관실 운영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 이렇게 큰 4개의 범주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는 또 3가지로 또 분류를 해놨습니다.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도 행정부, 즉 청와대와 정부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 입법부, 즉 국회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지려 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죄 사실, 이 혐의는 임 전 차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결국 당시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또 보고를 받으면서 이어졌다, 이런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러 혐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하여라는 부분이 등장하는 만큼 향후 윗선 수사도 결국 임 전 차장의 혐의,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파악하면서 지시와 보고 관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수사를 나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였습니다.